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이제 사주팔자에서 어떤 한 가지 기운이 강할 때가 있습니다. 그럴 때는 그 기운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. 오늘은 자기가 태어난 날이 화의 날, 화의 날에는 병과 정이 있는데 이 병과 정에 태어났는데 이 수의 기운이 강할 때 아니면 금의 기운이 강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급적이면 제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 병일날이나 정일날 태어나셨는데 수나 금이 많다. 그런데 계절적으로도 병이나 화를 갖고 봄이나 여름에 태어난 거하고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난 거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. 그래서 오늘은 또 태어난 그 달도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났을 때 주로 그런 쪽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잘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사주라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태어난 연도와 그리고 월, 그리고 일, 시, 이 네 가지의 기운을 갖고 보는 건데 태어난 연도에 2개, 그리고 월에도 2개, 태어난 일에도 2개, 시간까지 해서 총 8개가 있다 보니까 이게 사주팔자가 되는 거죠. 근데 태어난 날의 기운이 만약에 내가 화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다. 그럴 수 있겠죠. 이 화는 2가지가 있습니다. 병일날과 정일날이 있어요. 약간 다르긴 합니다. 이 병이라는 것은 태양, 그리고 용광로, 아니면 뜨거운 기운, 강력한 그것도 강한 뜨거운 기운, 화기 이런 걸 나타내고요. 정일날은 주로 모닥불이나 아니면 밤하늘의 별, 달, 등불 이러다 보니까 똑같은 화기라 하더라도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. 그런데 오늘 세밀하게 그렇게 하나하나 하려면 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그냥 통틀어서 화의 기운을 갖고 태어나신 분 그렇게 말씀드릴게요. 그리고 이제 태어난 달이 중요하겠죠. 그러면 이 달이 가을에 태어난 사람이 있고 겨울생이 있어요.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음력 7, 8, 9 절기상,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10월, 11월, 12월 이렇게 돼서 이 가을은 금의 기운이고요. 그리고 이 겨울은 수의 기운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불의 입장에서는 일단 내가 화기가 강할 때는 이 금의 기운이나 수의 기운을 어느 정도 내가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거 화가 달랑 하나밖에 없고 여기 금수가 다 이렇게 많다 그러면 결국은 나는 약한 기운을 갖고 있는데 상대방의 기운이 너무 세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. 원래는 화의 기운이라는 것은 화는 금을 극하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화극금이라고 하죠. 그러면 화는 원래 이것을 제압을 해야 돼요. 그런데 이게 너무 세면 화력이 약하고 그러면 그 금, 철광석 이런 것을 녹이지 못하잖아요. 그러면 이때는 화가 원래는 이길 수 있는 기운이지만 불리하게 됩니다. 근데 반대로 또 수기는 어때요? 수는 반대로 화를 꺼트리는 그런 역할을 해요. 내가 당하는 입장이죠. 그런데 금과 수는 음의 기운이고 화는 양기다 보니까 이 금수의 기운이 너무 강한 사람은 사주에 내가 비록 화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음기가 강한 거예요. 그러면 이 음양의 조화가 중요하고 잘 되어야 되는데 구성이 밸런스가 당연히 안 맞겠죠. 그렇다 보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불이 화력이 약하다? 그러면 그 불을 화력을 강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기운이 필요하겠죠. 그러한 기운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로는 내가 만약에 이 불인데 불 그냥 일반적으로 이걸 불이라고 칩시다. 불이라고 한다고 하면 뭔가 나무가 필요하겠죠. 그래서 목생화를 해서 이 불의 기운을 강력하게 해줘야만이 돼요. 그리고 이 목의 기운 플러스 나하고 또 같은 기운 화가 있으면 결국 목화가 있어서 양기가 늘어나니까 이 겨울에 태어났다 아니면 가을에 태어났다 하더라도
내 기운이 강하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그러한 기운으로 봤을 때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음양의 조화도 되고 밸런스도 맞고 또 기세도 강하게 지기 때문에 이 가을에 태어났다면 금의 기운인데 그 재물을 화의 입장에서는 재물이라고 합니다. 컨트롤할 수 있어요.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가을도 조금 나쁘지만 가을은 그래도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다 보니까 덜한데 만약에 겨울생이다 이게 겨울에 태어날 수 있잖아요. 해자축월에. 그런데 여기 태어난 것도 또 내가 태어난 날의 기운도 이렇게 해서 이건 겨울은 수의 기운인데 여기도 숙이다. 태어난 시간도 만약에 해시나 자시다.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이 화는 굉장히 위태위태하게 됩니다.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건강도 나쁘게 되고 성격도 굉장히 소심하게 되고 남을 눈치를 잘 보게 되고 어떤 세상을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이라든지 기세 기운이 약해. 언제 꺼질지 모르니까 항상 불안하고 또 사람이 성격도 수기가 많다 보니까 약간 좀 우울증이라든지 변덕 뭐 다양하게 나타납니다. 근데 남자였을 때하고 또 여자였을 때하고 다른데 만약에 내가 남자라고 하면 그래도 좀 화기 양기여서 이것을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여성이다. 그러면 이 수, 금 이거는 특히 이 수의 기운은 여성한테는 남자예요. 남자, 남편.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여성 같은 경우는 더욱더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. 왜 그러냐면 나는 여성이지만 화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는데 이 수라는 게 결국 남자고 남편이고 그런데 남자라 그러면 원래 자체가 양의 기운이기 때문에 어쨌든 음기가 강해도 맞서려고 해보는 이 정도는 있지만 이 여성 같은 경우는 반대로 수기가 너무 강하다 보면 남편 때문에 결국 뭐 이혼 수도 있을 가능성도 크고 아니면 심지어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훨씬 더 날 수도 있지만 결혼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혼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. 남편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남편 덕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. 그러면 이런 사주를 갖고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여러 가지 방법, 개운법이 있겠죠.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필요한 것은 목의 기운이에요. 왜 목의 기운이 필요하냐? 일단 화라고 했을 때 이 나무가 불쏘시개 역할을 하겠죠. 그러다 보니까 불이 꺼지지 않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. 그런데 사주에 만약에 내가 이렇게 겨울 아니면 뭐 가을에 태어났고 금수가 많아. 그런데 여기 뭐 시간 위에 이렇게 화가 또 있다. 병화라든지 뭐 이런 화가 또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리고 뭐 여기 또 이제 달 위에 여기는 또 목이 있다. 뭐 사주간지엔 경우 해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 이렇게 목이 있다고 하면 비록 조금 약하긴 하더라도 이런 목화가 내 옆에서 주변에서 나의 기운을 이렇게 도와주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달라요. 여기가 금이나 여기가 수가 있으면 완전히 미쳐버리겠지만 그게 아니면 이럴 때 다릅니다. 그런데 조금 이렇게 천간에 떠있어 기세 기운이 약한데 운이라는 것은 대운과 세운이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대운은 주로 10년 단위로 바뀌게 되고요. 이 세운은 1년마다 돌아오는 말을 하는데 이 두 가지에서 목이나 화의 운이 올 때 이때는 굉장히 좋습니다. 왜냐하면 여기가 심지가 약간 약해요. 그런데 아니면 불이 모닥불이 약해. 장작 더미를 누가 마른 장작을 갖다 준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기름을 갖다 준다든지 그러면 기름은 또 액체니까 물이 아니에요?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성질 성분을 봤을 때 화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.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사람은 그 대운에 좋은 거예요. 그러면 이런 경우 같은 경우 옷 같은 경우도 좀 따뜻하게 입고 음기가 강하기 때문에 음식 같은 경우도 가급적이면 찬 음식, 냉한 음식 이런 거 피하고 돼지고기보다는 소고기 아니면 닭고기를 드신다든지 인삼, 홍삼, 생강차, 마늘
이런 걸 많이 먹어줘야 이 보가 됩니다.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바닷가나 물이 많은데 추운 지방에 살기보다는 따뜻한 지방에 사는 게 좋고,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는 성남이나 화성, 동탄 뭐 이런 쪽, 그쪽이 낫겠죠. 아니면 경기도 북부 이런 데 임진강 근처 파주라든지 김포 이런 쪽보다는, 물론 풍수적인 기후하고 좀 다르지만 경상도 같은 경우는 대구 같은 데가 조금 더 좋아요. 부산이나 이런 데보다. 충청도는 대전 같은 데 이런 데가 좋고요. 그러면 전라도 같은 경우는 금기가 많은 지역이어서 사실은 전라도는 금의 기온으로 보거든요. 하지만 뭐 광주라는 자체는 빛골 광주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전라도에서도 뭐 광주에 좀 산다든지, 근데 풍수까지 맞춰서 살면 좋겠죠. 그래서 이런 부족한 기운, 그 기운이 들어올 때, 아니면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개운법입니다. 개운이라는 것은 운의 기운을 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. 개운도 첫 번째는 운에서 결정돼 갖고 운이 그냥 열린다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. 두 번째는 내가 이거 고친다, 내 스스로 변화를 준다. 그래서 집을 이사 간다든지 그런 사람을 만난다든지,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이 좋겠어요? 전기, 전자, 컴퓨터, 문화, 예술, 계통 뭐 이런 불을 다루는 그런 일을 하는 쪽이 낫겠죠. 아니면 목의 기운, 부동산 이런 쪽 하는 일이 좋겠죠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, 사주라는 게 사실 하나하나 이론적으로 배우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. 그거 하나 다 봤을 때 내가 공부를 설령 했다 하더라도 막 서로 주고받는 게 있다 보니까 어렵고 힘들고, 그것을 또 통변을 통해서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지만,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, 내가 태어난 기운인데 그 부족한 게 무엇이고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,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. 왜 그러냐면 세상의 이치가 모든 게 음과 양의 조화 속에 이루어져 있잖아요. 그럼 사주도 음양 오행학이기 때문에 그래요. 음양의 조화, 오행의 조화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대운과 세운에도 목이나 화기가 왔을 때, 사람도 그런 사람을 만나고 또 하는 일도 그런 쪽 일을 했을 때 좋은데, 근데 자기가 해양수산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횟집을 한다든지 어부가 된다든지 뭐 그런 경우, 물과 관계된, 아니면 금속 기계와 관계된 일을 한다든지, 이런 거는 맞지가 않습니다. 물론 전체가 모든 게 다 그냥 금수로 이루어졌다, 나는 하나 불인데, 그러면 종격사주라고 해서 그 종한다, 그 기운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.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내 사주의 기운에서 어느 한쪽의 기운이 부족하고 한쪽의 기운이 많을 때는 최대한 그것을 균형을 잘 잡아주고 밸런싱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기운이 오면 좋다. 또 그러한 사람을 만나면 좋고, 그러한 지역, 또 음식도 이렇게 음기가 가고 냉한 사람은 찬 음식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.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